그리고 구매대행 월천셀러, 그 다음은 더 멀리 더 넓게 바라보자. 중국 구매대행 자동화를 이제 원하시는 대표님도 계시고, 사업자 확장을 지금 하시는 대표님도 계시고, 여기 브랜딩 사입을 하시는 대표님도 있고, 구매대행이 중국이 아닌 일본이나 미국, 유럽이 될 수도 있죠. 저는 지금은 다 하고 있어요. 저는 다 하고 있고, 제가 잘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중국만 하다 보니까 생각이 너무 그냥 중국에만 갇혀 있고, 그리고 조금 뭐 답답하다고 해야 되나? 이 중국이 워낙 이슈가 많고 계속 변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중국은 어느 정도의 매출만 가져가고, 미국이나 유럽 다른 곳으로 확장하니까 조금 더 제가 편하게 일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물론 중국만 집중해서 했을 때는 매출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났었어요. 이거 좀 제 기존의 자료인데 지금은 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한번 보고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요 대표는 저고 뭐 알바나 직원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싱을 일주일에 1000개를 한다. 여기는 1500개를 해서 일주일에 2500개를 소싱하고 2500개의 타오바오 링크를 얻고 그리고 2200개를 등록을 한다 라고 제가 만들어 놨고, 이렇게 실제로 업무를 했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검색 필터도 넣고 직원이랑 제가 함께 상품을 2200개 정도는 등록을 했었죠. 여기 이제 급여는 저는 이제 2시간, 3시간, 4시간부터 8시간까지 아르바이트 분과 직원분들이 있었고, 예전에는 이제 지원금을 좀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나가는 비용은 20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 디지털이라고 하죠. 지금은 끝났고 청년 디지털 외에 다른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직원을 채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굳이 직원이 아니더라도 대표님처럼 그냥 건당 알바를 쓰셔도 좋고, 아니면 나 혼자 1인 셀러로 충분히 루틴을 만들어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자동화라고 유튜브에 많이 나오잖아요. 자동화해서 막 놀러 가고 편하게 일했다. 전 쉽진 않아요. 여기서 단계마다 건너오면서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이 소싱을 직원한테 다 맡겨놓으면 분명히 지재권이 문제되는 상품을 소싱할 거고, 이 제목에서도 걸러지지 않고 뭐 등록하는데 걸러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이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어느 단계에서는 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동화라고 했을 때 이 알바 분들을 통해서 자동화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말 자동화라고 하면 내가 들어가서 1000만 원을 버는데 특정 직원한테 뭐 500만 원을 띄워주고 내가 수익을 500만 원을 얻는 그런 자동화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많이 등록했죠. 그리고 이제 막 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버는 유튜브나 이런 정보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제가 3000만 원 매출을 냈다면 900만 원이 남았을 거고, 여기서 각종 비용을 차감했을 때 400만 원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매출이 3천만 원이다 라고 해도 실제로 그냥 직장 다니는 수익 정도밖에는 안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직원들이랑 같이 운영했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냥 처음에는 진짜 이 자동화만 계속 쫓아갔죠. 아무 그 안정화도 되지 않았는데 직원만 채용하고 계속 자동화만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5천만 원 이상 수익이 됐을 때 그때 이제 1000만 원이 이제 남기 시작한 거죠. 직원들 이제 급여가 200만 원이라고 해서 여기 보험료가 100만 원이 나가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다 미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무실 임대료, 뭐 프로그램비, 잡다한 비용이랑 식비까지 했을 때 500만 원 정도가 이제 비용이 지출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 비용을 차감했을 때 수익이 이 정도가 됐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올라가서 8천, 9천, 1억 정도까지 매출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냥 요것들이 없어지고 그냥 저 혼자 매출을 5천만 원 내면서 그냥 이 모든 비용을 차감했을 때, 사무실비나 여러 비용을 차감했을 때 최소한 1000만 원 이상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열심히 일하니까 이렇게 수익을 얻고 있고, 여기서 이제 직원을 또 채용하면 제 수익이 많이 줄어들겠죠. 직원 채용 방안, 정부 지원 직원 채용 제도가 있어요. 뭐 지역마다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만 39세 이하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청년을 조금 많이 우대해주는 지원들이 많고, 그리고 4대 보험이 신고된 기직원분이 존재해야지 추가적으로 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좀 많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딱 하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부정수급 사례가 많아서 되게 까다로워요. 막 작년에 했던 것도 올해 연락 와서 다시 서류 달라고 하고, 그리고 제 주위에서도 문제되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제도를 이용하실 거면 꼭 그냥 정석대로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제가 샘플 자료가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고 보내도 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상품을 보냈을 때 그 배송비 실비를 다 정리해둔 엑셀 파일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참고 지표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직원을 채용했을 때는 저는 일단 노력하는 직원한테 충분히 보상을 해요. 뭐 어마어마한 보상을 그분들도 이제 바라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뭐 어느 정도 이제 열심히 하셨다, 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다면 분명히 그분들은 그 돈 이상의 몇 배 이상의 결과를 저한테 이제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보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휴일은 확실하게 쉬어가셨으면 좋겠어요. 1년에 빨간 날이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도 과감하게 쉬시고 직원도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하는 파트너라는 마인드로 잘 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저비용 고효율로 실제 수익이 날 수 있게 세팅을 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그냥 하나의 단어로만 표현되는 게 좀 아쉬워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을 쭉 정리해서 저한테 한번 조언을 구하면서 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함정인데, 매출이 3천이라고 해도 저는 이제 이렇게 나왔지만 요게 안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 이제 직원 채용하고 알바 운영하면서 아마 사무실비, 뭐 보험료 이런 프로그램비가 다 나가면 실제로 얼마 남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알차게 운영을 하셔야 돼요. 쿠팡 보상 신청. 저는 일단은 대부분 쿠팡에서만 집중해서 판매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투플렉스로 상품을, 저는 상품 수를 최우선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쿠팡에만 등록을 하고 이 쿠팡에 등록된 데이터를 다른 마켓으로 다 뿌렸었어요. 그러니까 쿠팡만 등록할 때랑 네이버랑 뭐 G마켓 옵션을 다 체크하면서 등록을 할 때랑 시간 차이가 좀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쿠팡에 집중을 등록해서 다른 마켓으로 좀 확장을 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쿠팡은 정말 악랄한 마켓이죠. 그래서 저는 약 100건 이상의 보상 신청을 했었고 95% 정도는 이제 돈을 돌려받았어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신청하는 전략입니다. 판매가 보상이 예전에는 이제 가능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안 해주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실비로 이제 신청을 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요거를 이제 악용하는 분들이 생겨가지고 아마 쿠팡에서 이걸 막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실비를 청구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여기 이제 한 달치죠. 요거 하나의 아이디예요. 그러니까 저는 쿠팡 아이디가 4개 정도가 됐었거든요. 하나의 아이디에서 여기 추가 지급이 이제 보상을 받은 거예요. 요 3개 해가지고 90만 원 이상이 되죠. 요거 딱 하나예요. 하나 상품, 이것도 하나 상품. 근데 보상을 만약에 안 받았다면 저는 100만 원의 로스가 발생이 된 거고, 다행히 저는 보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 100만 원의 로스를 세이브를 할 수 있었어요. 혹시 보상 신청을 안 해보셨다고 하시면 꼭 이렇게 보상 신청을 해서 이 금액은 다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쿠팡에서 이게 반품이 됐다라고 이제 알려주지 않는 것도 많거든요. 반품 완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만 들어가서 확인을 해주세요. 이거는 이제 멘트예요. 제가 보상 신청했던 실제로 접수 멘트고, 안녕하세요. 고객 단순 변신권 반품입니다. 제품 원가, 배송비, 반품 배송비를 보상을 요청합니다. 보상 요청액은 얼마이며 해당 내용을 확인 후 보상 처리 부탁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딱 3개예요. 제품 원가, 배송비, 반품 배송비. 이게 딱 실비죠. 실제로 저희가 쓰는 비용. 그래서 어떤 업체 대표 누구입니다. 해당 건은 해외에서 국내로 배송 중 고객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건입니다. 여기서 딱 하나 저희가 미리 짚고 넘어갈 거는, 해외에서 국내로 배송 중에 고객 단순 변심으로 이제 인한 거는 저희가 배송일을 10일로 설정을 해놨을 때 이 10일 이내에 배송이 이루어져야 돼요. 만약에 이게 11일이 지났는데 고객이 신청을 해서 그 반품 완료가 됐다 하면 저희가 보상을 안 해줘요. 쿠팡에서. 그래서 그냥 저희는 제품 회수하는 게 최우선이고, 일단 저희가 설정한 배송일 이내에 가야지만 보상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이거 약간 제가 좀 잘 보이려고 쓴 건데 쿠팡은 고객 친화적인 마켓으로 뭐 정책상 단순 변심도 반품 승인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저가의 제품은 업체 부담으로 가져가지만 영세한 업체라 고가의 제품은 영업에 막대한 손실과 지장이 있고 큰 타격입니다. 해당 건은 저희 업체의 하루 수익 금액입니다. 이거 너무 장황하죠? 이런 거 빼셔도 돼요. 여기 이제 관련된 증빙은 모두 첨부해 드렸으며 꼭 보상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저희 업체는 해외 구매 대행 업체로 해외 구매 대행 상품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출고되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세관 통관 절차를 통해 수입되었습니다. 자가 사용 목적이죠. 여기 밑에 보시면 보통 이 보상 신청을 하면 쿠팡에서 그래요. 이거 새 거잖아. 너 가져가서 다시 팔면 되잖아. 라고 해서 제품 가격을 보상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상담원도 많았고요. 근데 요 멘트를 딱 보내주면 얘는 그냥 보상 승인되었습니다. 라고 답변이 올 거예요. 요게 되죠. 요거 그냥 똑같이 넣으시면 돼요. 실제로 있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첨부 파일에서 구입 내역. 요거는 이제 타오바오 구입 내역이 있으면 돼요. 그 제품명이랑 뭐 가격 뭐 다 나와 있는 그 구매 페이지를 캡처해서 보내주시고 배송 내역. 요건 이제 배대지 내역이 있죠. 배대지 내역을 캡처해 주시고 반품 회수 내역. 또 되게 웃긴 게 반품이 회수가 돼야지 보상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한테 제품이 가면 이 제품을 내가 받아서 이 반품 회수된 송장도 같이 포함해서 신청을 해 주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좀 핵심이 될 수 있는데 타오바오 반품이 불가하다는 내역이에요. 근데 타오바오 반품이 불가하다는 내역은 보통 이제 주문을 하고 고객한테 가는데 1주일에서 2주일 정도가 소요되잖아요. 그리고 이 제품을 다시 중국으로 보내고 뭐 이러한 절차들, 이러한 시간들 때문에 반품을 할 수가 없어요. 요거는 제가 이미지 캡처본을 가지고 있거든요. 타오바오 상담원이랑 상담했던 내역이에요. 요 4개를 포함해서 신청을 하면 누가 봐도 안 해주면 이상하죠. 보상을 누가 봐도 해줄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서 신청을 하시면 돼요. 여기는 어려운 건 없으시죠?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보상을 안 해준다 하시면 저한테 한번 조언을 구해보세요. 제가 아는 거는 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쿠팡 위너 관리.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쿠팡에 들어가서 상품 위너 관리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상품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약 10,000개 정도씩 이제 위너 관리를 했었어요. 이것도 이제 사실은 실제로 제가 화면으로 다 보여드리면 좋은데 오늘은 그렇게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만 드리면 이 절차대로 일단은 엑셀 자료를 다운받아 주세요. 그리고 상대방 가격이랑 내 가격이랑 확인을 해야 되죠. 근데 상품이 워낙 많아요. 예를 들어 뭐 몇천 개, 10,000개가 있어요. 이건 저희가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정석대로 하면은 하나씩 확인해서 위너 가격을 변경해 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식은 상대방 가격이랑 내 가격이랑 가격 차이가 10% 이내 나는 것만 따로 체크를 해서 그것만 가격을 변경했어요. 그러면 10%라고 하면 내가 올려놓은 마진에서 조금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적당한 마진은 챙겨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10,000개 중에 뭐 9,000개 중에 뭐 6,000개가 뭐 위너가 됐고 3,000개가 이제 남았다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작업들은 저는 시간을 좀 극대화, 효율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30분 이내로 다 처리를 했었어요. 그리고 요 엑셀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또 하나 저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해서 위너를 찾았죠. 10% 가격 차이 이내로. 그리고 상대방이랑 나랑 30%, 40% 이상 가격 차이가 나는 거는 삭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남들이랑 10,000개를 올리고 방치해 두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위너를 통해서 가격을 되찾아서 상품을 노출시키고 그리고 너무 많이 내가 비싸게 올려놓은 거는 계속 주기적으로 삭제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엔 난 10,000개지만 실제로 최종적으로 등록한 건 뭐 15,000개 이상이 될 수 있고 여기서 5,000개는 경쟁력이 없어서 날아간 거죠. 그래서 이 10,000개가 어느 정도의 이제 경쟁력이 생긴 거예요. 요거는 요 엑셀을 다운받아서 그냥 위너 가격이랑 내 가격이랑 수식을 걸어서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쭉 해서 확인을 하셔도 되고 그냥 하나하나씩 처음에는 이제 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제 그 가격 차이가 맞는지, 쿠팡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수정을 해서 엑셀을 업로드 했을 때 가격이 언제 바뀌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처음에 이제 체크를 해주시고
그 이후에는 그냥 단순하게 엑셀을 참고해서 그 가격 차이만큼 삭제를 하시고 위너를 되찾아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까 저는 일단은 쿠팡 위주로 상품을 등록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작업을 통하면 조금 더 최적화된 가격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들을, 최적화된 상품들을 넥스트 엔진이나 플레이오토 같은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타 오픈마켓으로 이제 전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이러한 작업들이 많은 시간이 또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가능한 마켓들은 함께 전송을 해주세요. SSG나 롯데온 모든 마켓들이 될 거예요. 저는 10대 마켓 다 이용하고 있어요. 그 10대 마켓 외에도 다른 마켓도 가능하시면 하시면 좋아요. 지금 예전에는 사실 쿠팡만 해도 매출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근데 요즘엔 쿠팡만 해서 매출 잘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쿠팡에서 내가 1,000만 원이 나왔다 하면 이거 뿌리시면은 2,000만 원 정도까지 나오실 거예요. 아마 5대5 정도가 될 거예요. 절대적인 지표는 아닌데 보통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지재권 대응 방안. 일단은 고의로 상표권이 있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가품을 판매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무서워하거나 쫄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응하고 고자세나 저자세로 대응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험을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시간도 들어갈 거고 조금 약간 회의감이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제 만난다라고 약속을 잡겠죠. 그러면 보통 이제 일주일, 2주일 안에 이제 출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기간 동안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자료를 만들었냐면, 일단은 그 형사분이 구매 대행 시스템을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구매 대행은 어떻다라고 이렇게 쭉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내가 재고를 가지고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나는 고의가 없었고 그냥 해외에 있는 상품을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등록을 했었다라고 이제 최대한 방어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구매 대행을 저희가 설명을 해줬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그램이 어떤지를 설명을 해줘야죠. 프로그램이 상품을 불러와서 이제 제목도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주고 그러한 것들을 다 이제 표현을 해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거는 이제 공개되기가 좀 그런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동물이거든요. 하나의 동물이었는데 이게 상표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마 국내 중국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등기도 많이 받아보셨을 거고요. 이 상표는 지금까지도 계속 등기를 보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해결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 처음에 프로그램이랑 그리고 구매 대행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상표가 좀 아니다라는 걸 전 좀 강조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구글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동물이 나오거든요. 요거예요. 보통 이제 중국 구매 대행 하시는 대표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 지표들을 참고해서 이거는 상표가 좀 아니다, 난 정말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동물인데 동물 이름, 예를 들어 호랑이가 어떻게 상표명이 될 수 있냐, 난 정말 판매도 없고 난 고의가 없었다 라고 장문에 소명 자료를 만들어 갔어요. 그리고 나는 후속 조치, 나는 즉시 상품을 삭제했고 나는 이걸로 직원들을 교육했고 재발을 방지할 거고 판매가 0건이다 라고 자료를 만들어서 다 가져가서 제출을 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비슷한 사건들의 사건 번호를 조사해서 그 사건 번호를 같이 첨부해서 제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무혐의, 불송치, 혐의 없음이 나왔어요. 네, 아마 처음 받으시면은 굉장히 많이 심란하시고 힘드실 거예요. 저 또한 그랬고, 이제 저희 큰 선배님이신 뚜뚜렉 님도 아마 이때는 많이 힘들었다고 하시는데, 왜냐면 가족들이 이제 또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벌금이 나오고 문제가 되면 심리적으로 좀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에 이제 누구나 이제 다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함께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그래도 이제 문제가 되시는 대표님들한테는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직접 대응을 한 적도 있었고 변리사분을 통해서 대응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변리사분 비용은 이제 저는 50만 원 미만의 거래를 해서 이용을 했었고, 근데 변리사분을 저희가 같이 협업해서 대응을 한다고 해도 사실 크게 변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희가 이 대응하는 자료에 대한 멘트 같은 게 조금 더 고급스러워진다 라고 저는 느꼈는데 실제로 크게 변하는 거는 없었어요. 그리고 두 건이 있었거든요. 두 건이 있었는데 한 건은 이렇게 무혐의가 됐고 한 건은 혐의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변리사분이랑 같이 했던 거고 똑같이 판매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절대적인 거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뭐 진짜 사례가 많죠. 누구는 그냥 무시해라, 누구는 답변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래도 일단 등기 받으면 답변을 한 번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여기 나와 있듯이 고자세나 저자세로 대응하시면 안 돼요. 아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물론 죄송한 건 맞지만 그냥 우리는 상품을 삭제했고 이제 조심하겠다 뭐 이렇게 간략하게만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구매 대응을 정석대로 하시려면 모든 단어, 브랜드, 키워드 뭐 이런 것들은 키프리스를 검색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맞죠? 근데 이 작업들을 통하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는 안 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상품을 100개 올려서 여기서 팔리는 건 뭐 10개, 20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판 데이터를 가지고 키프리스에 검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판매가 된 데이터를 키프리스에 다 검색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게 뭐 30개, 50개가 된다고 해도 시간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최소한 판매된 거는 이제 검색을 해본다라고 이제 업무 매뉴얼에, 업무 루틴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적인 건 아닌데 판매가 된 거랑 판매가 안 된 거랑은 저희가 이제 나중에 뭐 경찰서나 아니면 실제로 뭐 법원에 가서 대응을 할 때 정말 이게 중요하거든요. 금전적인 이익을 얻은 거랑 얻지 못한 거랑의 차이는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시작일 뿐이고요. 이제 구매 대행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실제 구매 대행 사업을 하면서 막히는 벽들에 대해서 제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강의만큼 Q&A도 제가 많은 걸 준비했으니까 Q&A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